금요일 오후 6시 퇴근을 앞두고 스마트폰 진동이 울립니다. 오늘 번개 어때? 하플 예약했어. 라는 메시지. 그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설레시나요? 아니면 덜컥 내려앉나요? 남들은 불금이라며 화려한 조명 아래로 모여드는데 당신은 벌써부터 어떤 핑계를 대고 집에 갈까를 고민하며 정성스러운 거절의 문장을 입력하고 있진 않나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정적 속에 몸을 뉘었을 때 비로소 살 것 같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당신.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나태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철학자 짐 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사는 유일한 장소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는 진짜 장소는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내면의 평원입니다. 왜 우리는 밖에서 에너지를 쏟고 오면 이토록 기가 빨리는 걸까요? 왜 누군가에게는 파티가 휴식인데 나에게는 노동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왜 집이라는 요새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뇌와 인생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똑같이 집에 있어도 누군가는 인생의 하락 곡선을 그리고 누군가는 압도적인 성취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한 끗 차이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차이를 모른 채 집에만 머문다면 당신의 요새는 어느덧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방은 세상을 움직일 전략이 탄생하는 가장 강력한 베이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고립을 독보적인 실력으로 바꾸는 심리학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먼저 이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기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고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충전 방식의 차이입니다. 심리학에는 최적각성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각자 쾌적함을 느끼는 자극의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극 역치가 높습니다. 60만큼의 자극이 들어와야 비로소 즐겁다고 느끼죠. 반면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극 역치가 낮습니다. 단 10의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끼죠.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약 15%에서 20%는 매우 민감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에게 시끄러운 음악, 낯선 이와의 스몰 토크는 뇌에 과부하를 주는 소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취소하고 잠옷을 입는 행위는 과열된 CPU를 식히기 위해 전원을 끄는 것과 같은 아주 본능적이고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이 주는 심리적 권력입니다. 우리가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의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던져집니다. 만원 지하철의 불쾌한 신체 접촉, 사무실의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 내게 관심 없는 사람들의 무례한 질문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권을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낄 때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조명의 조도, 방 안의 향기, 배경음악의 볼륨, 심지어 내 몸에 닿는 이불의 감촉까지 100% 내가 통제할 수 있죠. 이 통제권은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3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집은 당신에게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심리적 요새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집돌이, 집순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르게 말합니다. 몰입의 즐거움 저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극도로 고독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밖에서 타인과 대화할 때는 활성화되지 않던 창의적 회로가 조용한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가동되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을 바꾼 수많은 아이디어는 시끄러운 카페가 아니라 새벽 2시에 고요한 방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보낸 그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은 사실 당신의 뇌가 정보를 재배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가장 생산적인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세상이 무서워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이유입니다. 당신이 왜 집에 있어야 하는가 물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저자극 선호라고 부릅니다.
이는 아주 건강한 상태죠. 내면 세계가 풍요롭기에 굳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공포로 다가오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으로 도망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충전이 아니라 회피일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보며 남의 인생과 나를 비교하고 있다면 당신은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일지도 모릅니다. 집이 안식처가 될지 도피처가 될지는 그 안에서 당신이 느끼는 충만함의 농도가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을 사랑하는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섬세한 세계를 감각하도록 설계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이토 타카시의 저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책은 기대를 현실로 바꾸려면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낀다면 이 책을 통해 그 시간을 인생 최고의 도약기로 재정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 얼마나 거대한 힘이 숨어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면 세상은 다시 여러분에게 외향적일 것을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치렀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당신만의 요새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남들이 가는 핫플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의 추억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노을의 색깔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낸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은 오늘 밤 여러분의 요새에서 무엇을 하며 에너지를 채우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집에서의 소확행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내면 성장을 돕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한 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그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